나무가 잔뜩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그 굽은 나무 뒤에 초가집이 있고 을기설기 살인문이 있고 그 밖에 금둥개가 뛰어나오고 등 굽은 나그네가 슬슬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풍경입니다. 저 등 굽은 나그네를 보시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최북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렸지만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림 하나 그려서 그 그림을 그려주고 받은 돈으로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때를 술로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을 팔고 나서 생긴 돈으로 겨울날 술을 마시고 나서 저 겨울 북한산 성곽을 걸어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얼어 죽었습니다. 참 그 일생이 참 불우하고 기구한 화가였죠. 미치광이 화가였지만은 그 그림 속에 깊은 시적인 정치를 남긴 산수화도 있었고, 이 지금 방금 보신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온 나그네처럼 쓸쓸한 모습, 그야말로 우리는 풍찬노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람을 맞으며 식사를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최북의 생애가 그렇게 쓸쓸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삶을 저 시를 소재로 한 그림 속에 최북의 자기 삶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 등급은 나그네는 최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림 같고 그림이 인생 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우리 보실 그림은 18세기에 또 이분도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치광이 화가는 아니었는데요. 능호관 이인상이라는 분이 그린 산수화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상이라는 분은 그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대단히 칼칼한 선비였어요. 내면이. 초상화를 보면은 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딱 좀 찡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뭔가 불만이 많은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대단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그린 산수화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실 작품은 장백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장백산.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니 무슨 산수화가 저렇게 휑하니 여백이 많아. 중간에 다 비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공산무인의라는 그림은 대단히 그 먹이 좀 짙고, 그죠? 그랬는데 이 그림은 보면은 나무나 산을 앞에 그린 나무나 산은 조금 먹이 좀 찍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산들은 거의 아주 바짝 마른 붓, 그리고 바짝 마른 먹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그건 더 마은 듯 아주 까실까실한 느낌을 들죠. 그래서 저 그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막한 느낌이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그리고 장백산이라는 저 제목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장백산이 어느 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드세요? 장백산은 백두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만일 저것이 백두산을 그린 그림이면 저 여백은 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천지가 있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그림이 장백산이라는 것이 백두산인가?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 제목은 장백산인데 왜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지 그 연유가 그림 속에 자기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요, 가을비를 맞으면서 내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가 종이를 내놓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로 하여금 곽충서의 종이연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개윤이라는 내 친구와 더불어서 한바탕 웃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 정말 게으르구만. 장백산을 그리고 나서 붓을 놓고 나서 한바탕 웃었다. 대충 내용 저 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장백산을 그렸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화가 대단히 게으르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종이를 내놓으니까 곽충서라는 사람이 그린 종이연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여기
고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인상이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만, 아니 그러면 친구가, 반가운 친구 오면 밥을 내든지 술을 내든지 주한상을 내놔놓고 대접부터 해야 되는데, 앉자마자 그림 내가 좀 그린다고 그냥 지필목을 내놓고 그림부터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곽충서의 종이연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은 뭐냐면, 곽충서는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그림을 잘 그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집에 자기를 모셔가서 주한상을 차려놓고 산에 짐이 놓고 대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얻어먹었으니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곽충서가 좋다, 종이를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부자가 들고 오는데, 뭘 들고 오느냐 하면은 비단꾸러미를 말이죠. 칭칭 감아서 엄청난 크기의 비단꾸러미를 가져와서 그 넓은 방에 쫙 펴놓고 여기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곽충서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래, 알았다, 내 그림 그려주마 하면서 곽충서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여기 비단 끝에 아이가 연날리는 물레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비단 제일 끝에 연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붓을 들고 이 물레에서 연까지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기는 다 그렸잖아요. 그죠? 예, 다 그렸죠.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림이니까. 예.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능호관 이인상이 자기 친한 친구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도리 없이 그림을 그려주기는 하는데, 저렇게 여백이 많은 산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장백산이라고 할 때, 장백산은 백두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백이 많은 산이라는 겁니다. 여백이 많은 산을 그려놓으니까 친구가 보고 하는 말이, 야, 정말 자네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그림을 정성 들여서 꽉 채워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 그림 속에는 산수가 대단히 적막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긴 하면서도, 저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를 알고 보면 이렇게 또 재미있는 고사가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능호관 이인상은 완산이시, 조선시대에는 아주 큰 가문이었습니다. 대제학이 3대에 걸쳐서 나오고 정성이 5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능호관은 음죽현감이라는 종류품에 불과한 벼슬을 하고 끝났습니다. 속에는 사서삼경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수만 권의 책을 읽었던 선비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미관 날직으로 끝났느냐? 증조부가 서출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내가 당대의 서출이면 벼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인상은 증조부가 서출이었기 때문에 몇 대 내려오면서 그나마 그 벼슬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높은 벼슬은 할 수가 없었죠.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서출의 한을 가슴 속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서출의 한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 첫째 무엇을 그린 그림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결 치는 파도를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노후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이다. 능호관 시절에는 노후 차량이 없었거든요. 달구지만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바로 소용돌이 치는 먹장구름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말이죠, 저렇게 화면을 먹장구름으로 가득 채워놓은 화면은,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1960년대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 기억나시죠? 영화도 또 만들어진 생인데, 그분이 그림이 바로 이제 추상 표현주의 또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마치 각설이처럼 말이죠, 깡통에다 물감을 넣고 구멍을 뚫어서 캔버스 위에 질질질 뿌립니다. 이것을 드리핑 기법이라고 그러죠. 물감 흘리기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추상 표현주의 잭슨 폴록이 그린 그림들은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이고 끝이 있는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